우리는 매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이 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수면, 말하기, 호흡, 심지어 눈 깜빡임의 메커니즘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침묵의 서약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가끔 말을 완전히 멈추면 어떻게 될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영원히 목소리를 잃게 될까요? 콜롬비아 대학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우선 성대는 근육입니다. 따라서 성대는 유지를 위해 가끔 운동이 필요해요. 말을 멈추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목소리가 더 조용해지고 음정이 높아집니다. 더 나쁜 점은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말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상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셈이죠. 다행히도 여기에는 호흡과 식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육이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오래 침묵을 지켰다고 해도 영구적인 손상을 입지는 않습니다. 성대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돌아올 거예요. 우리 모두는 씻기를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요. 냄새가 나겠죠. 하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1년 동안 샤워를 하지 않는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요? 피부 타입에 따라 처음에는 매우 지성이거나 매우 건성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귀 뒤나 목과 같이 신체에서 가장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먼지와 오염물질이 쌓이고 색이 변하기도 해요. 머리는 피부에 쌓인 각질로 인해 매우 가려워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씻지 않으면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휴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침대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기관 중 하나는 폐예요. 중력이 폐를 표준 위치로 끌어당기지 않으면 폐의 아래쪽 부분이 구겨질 거예요. 하지만 가끔 기침을 하면 이러한 효과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매주 골밀도가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뼈가 더 약해지죠. 중력을 경험하지 않고 몇 달 동안 우주를 떠돌아야 하는 우주 비행사가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 움직이고 식단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육량에도 동일한 1%가 적용됩니다. 허벅지와 어깨의 운동 부족의 영향이 가장 먼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전에 근육으로 이동했던 미사용 당분은 약 10일이 지나면 혈액 시스템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한 달 내내 침대에 누워있으면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혈액을 30% 적게 펌프질하게 됩니다. 체내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고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되죠. 한 달 내내 침대에 누워 지내는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숨을 너무 오래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임라인을 살펴봅시다. 첫째, 뇌의 산소 수치가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숨을 내쉬어서 이 가스를 꽤 빨리 제거합니다. 약 60초가 지나면 신체의 세포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신체 부위가 갑작스러운 변화에 영향을 받게 돼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호흡을 시작하지 않으면 실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많은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잠수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 자동화된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도 뇌에 항상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합니다. 이 잠수 반응은 얼굴이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더욱 열심히 작동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 반응은 마른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뇌가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체는 다리나 팔과 같은 비필수 신체 부위의 혈액을 모두 뇌로 보내도록 명령하죠. 눈을 깜빡이지 않거나 눈을 충분히 자주 깜빡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각막의 크기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막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기능하려면 여전히 산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산소는 공기에서 바로 공급되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잠을 잘 때 각막이 약간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지만 아침에는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눈물막이 회복되지 않아 눈이 건조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부분 약간의 통증과 흐릿한 시야가 나타나요. 눈을 깜빡이는 것은 눈의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눈꺼풀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물질이 눈에 끼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씹는 행위는 소화의 첫 번째 단계예요. 씹는 행위는 섭취한 음식을 잘게 부수어 위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덜 씹거나 액체로만 식사를 한다면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턱 근육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씹는 동작을 하지 않으면 얼굴 모양이 금방 바뀔 거예요. 또한 씹는 행위는 위가 산도를 높여야 할 때를 알려주어 음식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감각은 일상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간의 뇌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감각이 상실되거나 손상되면 다른 감각이 훨씬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더 잘 들을 수 있고 청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시력이 향상될 수 있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는 실제로 스스로 리모델링하여 한 가지 감각이 손상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다른 감각에 더 많은 힘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 회충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회충은 촉각이 좋지 않을 때 특이한 행동을 보여요. 그런 다음 후각이 매우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냄새가 나는 먹이를 찾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시각장애인은 박쥐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놀랍죠? 전 놀랐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향상된 청력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빛이 없을 때 박쥐는 1년에 빠른 딸깍 소리를 냅니다. 내장된 음파 탐지기를 사용하여 길을 찾는 방식이죠. 우리 뇌는 86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일부 부품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백업 계획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의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활성화하지 않는 걸까요? 설명은 조금 복잡해요. 신체가 장기간 열심히 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항상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감각을 잃으면 다른 감각이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감각의 변화는 상황에 따라 모두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 인체가 조화롭게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